내가 맡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특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은 이 돈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일단 인적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장점은 안녕하십니까, 김대경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저번에 제가 촬영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무사 업무가 1년 단위로 봤을 때 이 업무가 꾸준하진 않습니다. 이제 일이 몰릴 때는 많이 몰리는 좀 직업이고, 일이 없을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한가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12월 달로 봤을 때 거의 신고 자체가 상반기에 거의 몰려져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상반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바쁜 시즌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상대적으로 신고가 들어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한가한 직업입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세무사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일단 어느 정도의 거래처가 확보를 하게 되면 그 거래처에 대한 장부를 저희 세무사가 만들기 때문에 그 업체의 특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업종이 있습니다. 제조, 또 소매, 제조업 안에서도 어떤 뭐 자동차 부품이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서비스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점으로 생각하면 그 어느 정도의 거래처가 확보가 되면 그 대표님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대표님들은 뭐 20년, 30년 본인이 일구어 놓은 자기 노력해서 법인 사업체를 이루든 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 계시는 분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분한테 배울 게 되게 많습니다. 제 어느 거래처의 사장님은 뭐 예를 들어서 모 기업체 법인 사장님이신데 지금 이제 연세가 한 50 정도 됐습니다. 완전히 워커홀릭이십니다만은 이때까지 월급을 한 푼도 안 들고 가셨습니다. 그 법인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씩 저도 그 회사에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는 그 액티브한 그 환경이 저를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게끔 합니다. 매너즘에 빠져 있을 때 각자 거래처를 가서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시거든요. 와, 그럼 젊은 나도 저렇게 연세 드신 분도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많이 부끄럽구나 라는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세무사에 대한 장점은 모든 거래처, 내가 맡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특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거래처들 간에 사람을 또 연결시켜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왜 그렇게 되냐면 결국은 이 회사의 가치라든지 실무적인 내용은 이 돈의 흐름입니다. 결국은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을 이제 깨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업종을 특성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뜨는 직업 중에 지금 대구가 로봇 관련해서 지금 특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뭐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뭐 지원이라든지 미래 가치라든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장점은 어느 여타 자영업자들과 비슷하게 이제 대표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런 이제 보편적인 장점인 것 같고, 세무사만의 장점은 내가 맡고 있는 그 거래처에 대한 그 업체 특성을 알 수 있다. 관리하고 있는 대표님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거래처가 100개다. 그럼 100명의 대표를 알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뭐 자동차 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뭐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끌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무사란 직업은 내가 맡고 있으면은 거기에 일단 인적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처가 예를 들어 100개다. 그럼 100명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표의 또 지인들, 그 지인들,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 인적 네트워크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자격사와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는 직업과 비교해보면 변호사님들은 이제 고정적으로 물론 이제 수입이 얻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사건 해결을 해주고 그 관계가 보통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이제 세무사라는 직업은 어떻게든 저와 계속 거래를 하면 계속 거래가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기는 상당히 좋은 직업이다. 그리고 여러 업종을 내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표님들에 대한 뭐 삶의 자세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또 많이 배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반대로 세무사업에 대한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금과 관련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게 그건 당연히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업무 처리를 잘못해서 뭐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산세 부분도 뭐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조금 신고 기간이 몰려 있는 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되는 데는 그 안에 어느 정도 관리자나 이 세무사님들이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또 이제 밑에 직원분들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돈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뭐 약간은 우리가 업무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뭐 이제 그런 가산세 대납이라든지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항상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고 기간에 몰려있는 데는 좀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숫자가 딱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했는데 이게 차이가 난다. 그럼 그걸 어떻게든 맞춰야 됩니다. 왜? 세금이기 때문에. 제가 내는 게 아닙니다. 그 대표자들이 저희를 믿고 맡겨서 이렇게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면 세무사 사무실 쪽에서도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돈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딱 맞게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세무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은 내용을 아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제 단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